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국내장은 퐁당퐁당 휴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휴장 전날은 미국이 오르고 휴장 당일날은 미국이 내려서 또 우리나라 개장할 때는 우리나라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이 오늘은 다우가 0.4%, 나스닥 0.04% 내렸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중동의 긴장의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보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의 보복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이란이 얼마 전에 그 130발의 그 탄도미사일을 이란에 발사했죠. 그 이후 이란이 더 이상 반격을 하지 않으면 보복을 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화해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 내 보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 그 이란이 석유 시설을 타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폭등했어요. 서부 텍사스 중진유 같은 경우에는 3달러 60센트가 배럴당 올라서 5% 정도 오른 상태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약간 녹무중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통제 안에서 뭐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게 뭐 시장을 더 흔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란은 하루에 300만 배럴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만약에 그 이스라엘의 그 이란은 석유 시설을 폭격을 하게 되면 최소 배럴당 10달러 이상 오르거나 최고 배럴당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달러로만 한 80불 정도 되는 거고 배럴 200달러 하게 되면 난리 나오죠. 인플레이션도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G7이 뭐 당연히 대응 권리가 있지만 서로 어느 정도의 그 룰 안에서 움직이자 뭐 그런 얘기를 조 바이든 대통령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결국 중동전이 강대국의 어떤 룰 안에서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그런 모습도 좀 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이 빠지다가 되돌린 거 아니냐, 뭐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고요. 일단 중동전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하루짜리 유가 상승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추세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지난주께 발표가 돼 22만 5천 건이 나왔어요. 예상이 22만 2천 건인데 그보다 조금 더 나왔죠. 그러니까 이 고용은 조금 줄어든 거죠. 왜냐하면 신규 실업 청구서가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고용이 줄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4일,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비농업 부문 그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는데요. 시장에 14만 6천 건 정도 예상으로 있고요. 전월 대비로는 4천 건 증가가 예상됩니다. 실업률은 4.2%니까 고용이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 금리 인하에서 이 0.5% 인하 가능성보다 0.25%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0.25%로 금년 63.5%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증가나 감소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은 타이트한 상황 속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일단 금리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제 시장은 중동의 긴장에 대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 보시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은 전부 미국과 어느 정도 의논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G7 가장 강대국들의 어떤 범주 안에서의 어떤 대응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되기 때문에 뭐 시장의 영향은 매우 제한되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보시면 다우는 어제는 좀 올랐었죠. 어제는 0.09% 올랐었는데 오늘은 장중한테 0.8% 정도 하락했다가 반 정도 되돌려 끝났고요. 나스닥은 장중한테 0.48% 상승했다가요. 마이너스 0.55%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되돌리고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는 어떤 변화를 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올랐다고 했잖아요. 오늘 5.1% 올랐습니다. 60에서까지 올랐는데요. 제가 요 선 하나 그어놓은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여기를 넘어가야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기가 얼마냐면 79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3불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걸프전 있을 때도 그 하루 유가 급등하고는 제자리에 다 돌아갔어요. 제자리에 다 돌아갔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아직까지 유가로 인해서 뭐 시장에 뭐 패닉이 온다 이거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닌가 뭐 그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원달러가 지금 굉장히 그 예상 밖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합니다. 지난 우리가 그저께 환율이 어떻게 끝나는지 좀 볼까요? 환율이 그저께 얼마에 끝나면 1319원에 끝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1334원에 3원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내리면서 주가가 내렸고 환율이 오르면서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이 요 근래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저께도 환율이 올랐는데 주가에 영향을 못 미쳤어요. 근데 또 올랐잖아요. 또 얼마 올려 14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1433원대 거래가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을 좀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한 번은 중동의 그 영향, 한 번은 일본의 영향, 일본의 그 이시바 자민당 총재가 이제 총리가 됐죠. 그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는 요번에 뭐 당선이 이제 총리가 되면 긴축 기조를 좀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2일날 그저께죠. 그저께 일본은행 총재를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는 추가 금리를 올릴 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 장을 끌어올려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그 전에 이시바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일본은 다시 올라간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일본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이 이시바로 빠진 거를 되돌리는지가 또 시장의 관전 포인트고 또 하나는 그 민주당에서 오늘 아마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투세죠. 금투세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유예로 가닥 잡다가 뭐 의견을 좀 수렴하겠다 해놓고는 한 달 뒤 뭐 했다가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또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폐지 뭐 얘기하다가 또 유예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발표날은 오늘인 걸로 나오죠. 그래서 오늘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요것도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다. 뭐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우리나라 증시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보다 못하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스라엘보다도 약하다는 겁니다. 글로벌 증시 랠리를 지금 펼치고 있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국 항생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얼마입니까? 2680부터 날라가고 3300이 됐어요. 600포인트가 날라요. 600포인트. 30% 넘게 날라갔고요. 홍콩도 지금 어저께 4% 빠졌다가 거의 되돌리고 끝났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얼마에 끝나면 17,000에 출발하고 22,000에서 5,000포인트 올랐어요. 얼마 전에 뭐 일본 증시야 우리나라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서 중국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헤지펀드가 중국에 다 달려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이 긴축을 하게 되면 일본에서 재미없을 것 같다 뭐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이제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홍콩이 우리나라 휴장일 때 홍콩이 좀 하락했고요. 일본은 올랐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일본이 우리나라로 외국인이 돌아오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동의 긴장은 강대국들의 테두리 안에서의 긴장 정도로 보시면 맞지 않겠나라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일본의 긴축은 일단 찻잔수의 태풍으로 바뀌면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금투세 문제가 오늘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겠나 뭐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